결국 들어가기 전에 고어 읽기 한번 해볼게. 처음에 강호의 병이 깊어 둥님의 누웠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가능하면 소리 나는 대로 읽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스르륵 읽어보면 강호의 병이 깊어 둥님의 누웠더니 이렇게 되면 이해가 조금 될 거야. 그래도 지금 여러 시어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지. 강호에라고 했을 때 에, 입을 크게 벌린 에, 이것은 에로, 입을 작게 벌린 에로. 그래서 강호에가 되고 병이 깊어 소리 나는 대로 깊어밖에 소리가 안 나지. 그 다음에 둥님의 디귿은 지읒으로 읽어. 그러면 중님이 되는데 때로는 옆에 한자어를 봤을 때 이거 대나무 죽이잖아. 대나무 죽 숲을 림이야. 그럼 대나무 숲이거든. 중림. 읽을 때는 중림. 그 다음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활용해. 의 이런 것도 의는 에로 읽으면 돼. 유는 우로 읽고 이런 식으로 단모음으로 활용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음절 이상에 위치한 니은은 리을로. 여기에 800니 이렇게. 그 다음 의는 에로,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활용. 그 다음에 누웠더니 시옷 받침은 쌍시옷으로 누웠더니. 그 다음에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평순 모음을 가진 명사는 원순,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모음으로 바꾸어서 물은 물로, 불은 불로. 그 다음 시옷 받침의 다른 예시들이 있는데 맞디시니 그리고 이 디귿은 기역이나 지읒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기역으로 발음해서 말이 되면 기역으로, 지읒으로 발음해서 말이 되면 지읒으로 읽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옷 받침의 다른 예시로서 8종성법, 7종성법, 중세국어에 8종성, 7종성법이 있었어. 지금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의 자음으로 발음한다. 이거는 너희들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웠던 거. 그러면 8종성법에는 그녀다리만 보세 응 이렇게 되고 7종성법은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가. 비읍, 시옷, 예디음까지 이렇게 디귿 존재가 없이 시옷이 디귿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시옷은 디귿으로 변경해서 발음하고 표기는 티읕으로. 표기가 티읕으로 되었다. 표기는 티읕이다. 다시 보면 시옷은 디귿으로 변경해서 발음을 하고 표기는 티읕으로 하자. 그러면 이것이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거 맞기신이가 된 거잖아. 표기 티읕으로 하지만 발음은 디귿, 맛, 기, 시니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맞디시니는 맞기시니. 그 다음 어말러음이 가, 니은, 다. 이것은 의문형으로 활용. 고이할가, 고이할까? 그 다음에 니은다. 아느냐? 그리고 로다, 뭐뭐로다. 여기에 느낌표만 넣으면 뭐뭐로다. 감탄이 들어갔지. 감탄문이 되는 거야. 감탄형이 되지.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님의 누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정철의 관동별곡 꿈틀고등국어 고고 62쪽. 그래 갈래는 가사이고 양반이 썼으니까 양반가사, 그리고 여행 일정이 나와 있는 기행가사, 또 시조의 종장 형식을 이어받은 3543을 지킨 정격가사. 3543은 가사의 가장 마지막 줄에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격가사. 읽어보면
명월이 3글자, 천선망락의 5글자, 안이 비친 4글자, 대 없다 3글자, 이렇게 전격가사입니다. 만약에 글자 수가 다르다면은 이것은 병격가사가 돼. 지금은 전격가사야. 주제 관동지방, 강원도지방의 절경과 풍류. 그러면 화자는 어디에 가 있지? 관동지방으로 가게 된 거야. 여기에 아름다운 경치와 즐기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여정을 보자면 처음에는 화자는 귀향지 고향에서, 이 고향은 전라남도 창평이야. 여기 대나무 숲에 있었는데, 그래서 중림 대나무 숲에서 회양까지, 그리고 이어서 금강산과 관동 팔경, 광동지방의 절경과 풍류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바다가 보이는 망향정에서 꿈을 꾸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가사이기 때문에 3단 구성, 서사, 본사, 결사, 끊는 부분 잘 파악하고 이렇게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죠.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영군의 정, 임금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충성하는 신하의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영군의 정, 또 선치, 애민의 정신, 선치와 애민은 일치하지. 선치하면은 선정, 착한 정치를 하겠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결사에서는 몽중선연이 있어. 꿈에서 신선을 만나게 되고, 이 신선을 만남으로 해서 화자는 확고히 내가 이 관동 지역에 훌륭한 선정을 베풀겠다. 애민 정신을 나타내는 부분이 나오면서 갈등이 해소가 돼.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지, 이 내적 갈등으로는 유교적으로 내가 정치를 잘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눌러 앉아서 계속 풍류를 즐길 신선이 될 것인가, 도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하지만 갈등 해소가 되는 부분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신선을 만나서, 이미 신선을 만났는데 신선과 술을 마시면서 그 넓은 바다의 물을 퍼서, 그게 술이 되는데 그 바닷물을 퍼서 백성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애민 사상이 들면서 갈등 해소가 되는 거야. 강호의 병이 깊어 둥림에 누웠더니 화자는 강가호수에서 병이 깊었다. 강가호수는 이거는 자연이지. 강가호수를 사랑하는 병이 아니라 강가호수는 자연이야.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연이 좋아서 자연을 떠나지 않고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는 한자성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천, 석, 고, 황, 연, 하, 고, 질. 시내와 도를 사랑하는데 고황, 황이 명치거든. 명치가 아주 설레는 거. 명치가 높아진다? 명치가 설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지. 천석이라는 자연을 사랑하고 있다. 연하, 안개를 사랑하는 병을 고질병이다.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다. 병이 깊어서 그러니까 중림에 누웠더니 창평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었는데 관동 800리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받고 방면, 여기 사를 넣어보면 사방면, 동서남북 모두 나에게 맡겼다.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지사 임명받아서 맡기시니 어와 감탄사, 성은이야 임금님의 은혜 갈수록 만극합니다. 다음 연춤은 들이따라. 자, 지금 이 문단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라는 것은 매우 빠른 전개거든. 자, 전개가 빠르다. 어떻게? 기행문이니까 장소를 화자가 계속 옮겨가잖아. 그러면 자, 공간의 이동.
빠르게 펼쳐져. 연춤은 들이다다. 경회남문 자, 문문문 나올 때는 전부 다 임금님께 가는 거야. 창평에서 지금 서울 경복궁으로 들어가는데 각종 문들이 있잖아. 다 통과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임금님의 존재는 나오지 않아. 여기서 나 중심이야. 하직하고 물러나니 벌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벌써 앞에 서 있다. 굉장히 빠른 전개이지. 여기서 옥절이라고 하면은 문패 같은 거, 명패 같은 거. 사대부 벼슬아치가 지금 행차를 한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일 앞에 옥절이라는 이 명패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강원도 관찰사 정철 이렇게 써 있겠지. 평구역 말을 갈아타고 또 말을 쉬게 하는 정거장 흑수 여기서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바꾸니까 흑수로 돌아드니 하면은 강 이름이 되지. 남한강 지류 흑수로 돌아드니 섬진강은 어둠이에요. 티약 치약이 여기구나. 벌써 지금 섬진강이 어디야 하면서 치약 원주가 여기로다. 다음 산문단 소양강 산문단 굉장히 중요해. 이쯤 되면 임금님을 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자 소양강 내린물이 소양강물 내린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인가? 어디로 흘러들겠어? 소양강이 흘러서 내가 지나쳐온 서울의 즉 한양의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자 중요한 부분 소양강 하면은 영군지정 임금님 생각 임금을 생각하는 신하의 마음이야. 고신 거국에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날 때 지금 화자의 상황인 거지. 백발도 하도할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전시가에서 하다와 하다가 있어. 하다는 많다. 현대국어로 많다라는 의미고 아래야 들어간 하다는 실제로 하다, 두잉이라는 의미가 있어. 하다. 여기서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누가 고신,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니까 백발이 많다. 근심이 많구나. 대유법이 되고 동주 밤 겨우 세워서 북간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중요 아까 소양강처럼 영군지정을 떠올리게 하는 강은 소양강이고 산은 삼각산이 돼. 서울에 있는 삼각산. 삼각산 제일봉이 하면 베르르다. 보일 것 같다라고 하고 궁왕 대궐 궁의 왕의 대궐 터에 오자 까마귀가 지지 괜히 지적이니 그러면 궁의 왕의 화려했던 그 궁궐 터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지금 다 죽고 세월이 흘렀잖아. 여기에는 까마귀만 모여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생무상이 나와 있어. 청고 먼 옛날부터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회양 너의 이름이 마초와 마침 같을시고 마침 같구나. 회양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회양에서 자신의 선정, 착한 정치 잘하겠다라는 이 포부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얘들아 회양 나오면은 선정 포부야. 여기서 회양이라는 이 지역은 중국에 있는 회양 지역하고 우연히 이름이 같은 거야. 마침 같으니까 그럼 중국의 회양에 있는 급당유라는 사람이 있어. 정치인인데 정치를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마침 이 지역 이름도 급당유가 있었던 곳과 같고 그러면 나는 급당유 급이 된다라는 거지. 난 선정 잘할 거야 라는 포부를 드러낸 부분이야. 여기까지 서사. 관찰사로 부임받아서 떠나는 여정과 선정포부가 나와 있었어. 그 다음 본사 시작.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그러면 지금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지.
지금 영중 이거는 가명, 이 지역 영중이나 가명이나 같은 곳인데 여기에는 안이 무사하다? 그러면 그냥 별일 없이 이 지역이 별일 없다. 그리고 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였어. 화천 시냇길에 풍악으로 뻗어 있다. 금강산의 가을 이름은 풍악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을 아니야. 아름다워서 마치 금강산의 가을 이름 풍악산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서 백천동 곁에 두고 지나서 만폭동에 들어가니 만폭동 중요. 만폭동이라는 폭포 중요해. 이 관동별곡에는 폭포가 딱 2개 나오는데 둘 다 중요하고 오늘 볼 꿈틀 고전시가 명강 교재에서는 이 만폭동만 나와 있고 뒤에 폭포는 생략되어 있거든. 만폭동까지만 볼 거야. 폭포는. 자, 여기서 각종 비유적인 표현이 중요해. 은 같은 무지개. 자, 폭포는 은 같고 무지개 같고 또 옷 같은 용의 꼬리이고 여기서 뭐뭐 같은 직유법이 쓰였고 그리고 원관념은 폭포이고 보조관념들이 은과 무지개다, 옷과 용의 꼬리이다 라고 나타내었어. 그럼 여기서 은과 옥은 백색의 이미지이지. 흰색. 폭포의 색상 시각적이지. 그리고 무지개 이것도 시각이고 용의 꼬리 이것도 시각. 그 다음에 섣돌며 뽑는 소리 청각이지. 이렇게 해서 감각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 감각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소리가 심리에 잦았으니 퍼졌으니 들을 채는 자, 지읒은 디귿으로 읽어. 또는 여기서 어떠한 때를 나타내는 제거든. 그럴 때는 그냥 때라고 바로 읽어도 돼. 들을 때는 우레러니 딱 들을 때 우레였는데 보니까 눈이야.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이로구나. 눈처럼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이거는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보이는 거지. 우레러니 이거는 원이고 눈이로다 근이 되는 거야. 만폭동 폭포의 장관이었어. 5번째 문단. 지금 점프 띄어서 중략되어 있으니까 7문단의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귀 니신고 누구신가? 동산 태산이 언하야 높뒀던고. 지금 해설 보면 비로봉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가 누구인고. 비로봉 상상두 최정상 가장 높은 곳에 본이야. 이거 유의해야 돼. 본이 아니고 본이. 본 사람 귀 그것이 뉴신가. 그러면 이때 이런 느낌 들지 않아? 화자가 비로봉 최정상에 못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높은데 동산 태산이 언하야 높도덩고. 저 중국의 동산 태산에 중국의 엄청 높은 동산과 태산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자, 공자가 먼저 올라갔는데 공자는 동산에 올라 노라라를 작다 여기고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작다 하였는데 중국 고사에 보면 공자가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 작다라고 했거든. 우리는 노라라의 좁은 줄도 모르거늘 이렇게 모르는 지명 나오면 다 중국 고사에 있는 거야. 중국이야. 넓디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저 천하를 작다고 한 공자와 같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고. 나는 공자급 되지 못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가는 공자야. 그 공자는 엄청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이 작다고 느꼈다. 나는 공자급은 아닌데. 왜냐하면 가장 최고는 아닌데. 난 최고는 아니니까. 최고는 공자님이시지 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르지 않았다 라는 얘기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천하를 작다고 한 공자와 같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난 그 급은 아니야. 비로봉엔 올라갈 수 없으니 내려감이 이상할까? 올라갈 수 없는 이유, 이거는 공자만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어. 그럼 내려가는 게 그게 좀 이상해?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다음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원통골 가난 길로, 가느다란 길,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럭바위가 있는데, 화룡 쇠는 소야, 연못, 화룡 연못이 되었구나. 되었세라, 되었구나. 천년 노룡이 천년 나이에 1000살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보통 연못 보면은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 주야, 디귿은 지읒으로 주야에 흘려내어 창의 넓은 바다에 뉘었으니. 해설 보면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럭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리어 있어. 밤낮으로 물을 흘려내려 푸른 바다에 이었으니, 창에 뉘었으니, 푸른 바다에 이었으니, 여기서 이렇게 바다로 갔다는 거야, 물이.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우를 디련난다. 3일우를 내리는가? 그럼 지금 왜 3일 동안 내리는 비가 필요하겠어? 3일 동안 비가 내리면, 농경사회니까 사람들 비만 기다리고 있잖아. 3일 동안 비가 내리면 정말 좋은 거지. 그럼 내가 언제 3일 우를 몰고 올 수 있는 풍운, 내가 풍운을 언제 얻어서 3일 우를 내릴 수 있을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애민정신, 선정 다짐하는 부분이지. 착한 정치하겠다. 음의 이음풀을 음에라고 하면은 그늘. 그러면 이 그늘에 시든풀 하면은 백성들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늘진 언덕의 시든풀을 다 살려내려보나. 음의 이음풀을, 그늘의 시든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다 살리겠어. 다 살려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선정이 나와 있어. 선정, 애민정신, 애민사상. 자, 다음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11문단이고, 꿈틀 교재는 11문단 아니고 14문단도 아니고 15문단부터야. 15. 그러면 그 전에 꿈틀 페이지 63쪽 1번 보면은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고, 조선시대 민중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 아니고, 민중 아니고 양반가사이지. 양반가사. 양반 사대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받아서 선정포부, 또 강원도의 풍경을 즐기는 모습. 기행가사, 기행하는 내용. 양반이 기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2번, 이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야. 그럼 5번을 보자. 석경은 돌이 많은 좁은 길이야. 석경은 화자가 관찰사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상징하여 선정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군.
석경, 돌이 많은 좁은 길을 그냥 의미하는 거야. 화자가 관찰사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상징한다거나 선정, 포부, 의지, 애민사상 드러나 있지 않아. 그 다음 3번. 이 작품에 사용된 비유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하나 보면 3번의 1 천년 노룡 화룡소, 조금 전에 봤던 화룡소의 물인 동시에 화자 자신, 이렇게까지 설명 안 했지만 이 기행 가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행 가사이든지 화자가 어디를 가서 굉장히 아름다운 걸 봤어. 그러면 나도 적어야, 내가 적어야 동일시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 여기에서도 천년 노룡이다. 화룡소의 물이면서 천년 노룡은 원관념이 화룡소의 물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화룡소에 있는 연못에 있지만 내가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바다로 갈 거거든. 그 다음에 옳은 선지만 먼저 보자. 3번은 3일 우, 백성에게 베푸는 선정이 되지 3일 동안 내리는 비. 4번 음해의 이음풀, 왕의 은혜를 입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 5번 살아 내어 살아,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라는 화자의 실천의지. 살려내라 라고 하니까 명령형으로 살려내라, 실천의지.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풍운, 정치적인 실현과 억압 아니고 풍우는 바람과 구름이잖아. 이것이 있어야 3일 우를 내릴 수 있어. 풍우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2번, 그 다음 4번. 다음 식구의 의미에 부합하는 알맞은 한자성어를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정답은 2번이고, 옳은 선지 먼저 보면 1번. 강호의 병에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천석고황, 연화고질이라고 했고 자연을 사랑하는 병. 그 다음에 3번. 고신 거국, 고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날 때 백발이 많기도 많다. 걱정을 한다. 우국지정이지.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의 마음이야. 4번. 삼각산 나오는 순간 한양에 있는 산, 영군 지정을 나타내고. 5번. 천고 흥망을 안한다 모른한다. 이것은 흥하고 망하는 것을 오랜 아주 옛날에 흥하고 망했던 그 좋고 좋은 시절이 망하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맥수지탄, 망한 고국에서 보리만 잘 자라고 있음을 탄식하는 한자성어가 맥수지탄. 인생 무상을 함께 나타내는 한자성어야. 그러면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거 2번. 소양강 나오는 순간, 삼각선도 그렇고 영군 지정이라고 했는데 인생무상이라고 해서 틀렸지. 인생무상 나올 때는 궁의 터 나오고, 궁의 터 나올 때 천고 흥망을 안 한다 모른한다 나오는 거지. 그 다음 5번. 보기는 A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다. 그럼 A를 보면 A, 폭포 나오는 부분이잖아.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정답 5번에 4번. 그러면 니은, 풍악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니은, 풍악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촬영지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지금 풍악산은 금강산의 가을산의 이름이라고는 하지만 화자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가을산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야. 그 앞에 3월이라고 확실히 나와 있지. 지금 계절적 배경 봄이야. 그러므로 틀렸고, 그 다음 미음. 옥빛의 폭포가 용의 꼬리처럼 굽이치는 모습에서 은빛의 무지개로 화면을 이동함으로 해서 영상미를 살린다. 무지개 같다라는 거지. 지금 옷 같은 무지개라고 했는데 원관념은 폭포야. 폭포 그대로 있어. 그리고 옷 같다고 느끼는 것인데, 옷 같고 또 무지개 같다라고 느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무지개가 있는 곳으로 화면을 이동하면은 그럼 무지개가 이 장소에 있다는 거잖아. 비유적인 의미는 그 자리에 있진 않지. 원관념은 그 자리에 있어. 무지개로 화면 이동하면 여기 새로운 거 무지개가 생긴다는 거니까 틀린 거야. 진주관 죽서루 50천, 이 장소에 50천 시냇가 날인 물이 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니, 5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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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천,
시내의 물이 태백산 동해로, 물이 바다로 간다. 그러니 차라리 한강 목멱에 닿이고저 차라리 한강 옆에 목멱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왕정이 디귿은 지읒으로 왕정이 왕의 명령으로 부임받은 것이거든. 왕정 왕의 명령으로 부임받은 것. 왕정이 유한하고 관원의 여정에는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리고 풍경이 못 슬미니 슬미다 실증나다. 풍경이 못 슬미다. 부정어 넣어서 풍경은 실증나지 않으니 유희도 하도 알싸. 유회도 많기도 많구나. 많기도 많다. 유회는 여행지에서 나그네의 쓸쓸함, 외로움을 문득 느끼는 감정. 이것을 유회라고 해. 우리가 낯선 곳에 객지에 여행을 갔을 때 문득 약간 서글픈 느낌? 약간 쓸쓸한 느낌? 이런 느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거든. 그걸 유회라고 해. 그윽한 회포가 하도 알싸.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둘 데 없다. 객수라는 것도 같은 의미야. 나그네 객. 그러니까 나그네의 마음도 둘 데 없다. 나그네의 마음이 유해를 갖고 있는 거지. 선사를 띄어내어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어내어서 두로 향하실까. 두우 북두칠성. 북두칠성으로 두우 북두칠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그 다음 선인을 찾으러 단헐에 머무실까. 신라의 사선을 선인이라고 했거든. 신선이 된 사람. 신라시대에 화랑이 어느 굉장히 풍경 좋은 경치 좋은 곳으로 그 산으로 갔는데 3일 후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그 화랑들이 없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인을 찾으러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단혈에 머무를까. 그럼 난 지금 어떤 상태? 여행 중에 지금 회포, 수심 이런 마음이 문득 들면서 신선이 탄다는 뗏목을 띄워서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까? 굉장히 좀 상상적인 부분이거든. 신선이 탄다는 뗏목을 띄워서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신라 사선을 찾으러 단월에나 머무를까? 넘어가서 청근. 티읕은 치읓으로 청근을 하늘 끝을 못 내봐서 하늘 끝을 다 보지 못하고 망향정이라는 정자의 오른말이 올랐더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지금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이거 생각하듯이 넓고 정말 드넓은 곳에 와서 지금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늘 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 끝을 보겠다라고 하고 망향정이라는 높은 곳에 정자가 있는데 그 망향정에 올랐어. 이렇게 보니까 바다 밖은 하늘이구나. 하늘 밖은 무엇일까? 난 알 수 없지? 하늘 밖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뜩 노안고래.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지금 망향정자가 여기 있어. 화자는 여기에 올라가지고 화자는 빨강색 이렇게 올랐어. 그랬더니 지금 하늘 보고 바다 보고 있는데 바다의 파도가 엄청 많이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파도를 가뜩 노한 고래라고 표현했고 뉴라서 놀래간대. 누가 놀라게 하기에 어떻게 한다고? 불거니 뿜거니. 뭘 불고 뿜어? 고래가 물을 뿜잖아. 물을 불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러이 구는 것인가. 은산을 꺾어내어 은으로 된 산을 깎아내어
복합의 나리는 듯 온 천지에 흩뿌려 내리는 듯하니 그러면 지금 은산을 깎아서 은으로 된 산을 막 깎아서 온 세상에 뿌린 거와 같다. 그러면 지금 파도가 엄청 많이 치는 것은 고래야. 그러면 파도가 칠 때 부서질 때 포말들이 있잖아. 하얗게 부서지는 거. 그것을 백색의 이미지, 은산 가루가 사방으로 퍼진다 라고 했고 내린다 라고 했고 5월 장천의 5월 하늘에서 백설은 무슨 일인가? 그러면 지금 백설 흰 눈이 내린다 라고 해서 5월인데 흰 눈이 내려.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 세게 치니까 이 포말 하얀 것이 이렇게 마구 튀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마치 흰 눈이 내린다 라고 표현했어. 그럼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파도는 고래로 비유했고 은산으로 표현했고 백설로 표현한 거야. 원관념은 파도가 되지. 망향정의 파도. 그 다음 송근을 베어 누워 볼게. 이거 여기서 결사야. 소나무 뿌리 베어 누워 풋잠 얼핏 드니 우리 조금 전에 이런 나그네로서의 회포 좀 이런 부분은 내적 갈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왠지 지금 수심이 생기고 지금 나는 뭐 해야 할 사람? 선정 베풀러 가야 할 사람이 지금 여행지에서 근심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늘 끝을 보고 싶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에 더 있고 싶은 그런 내적 갈등이 조금 일어난 부분이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결사 이전에는 내적 갈등. 어떻게? 나는 부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해야 되지만 나는 좀 더 여기서 즐기고 싶어. 아름다운 이 관동팔경을 더 보고 싶어. 그러면 선정은 유교적이고 풍류는 도교적이야. 이제 풋잠 들었어? 이 잠을 통해서 나는 신선을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 잠을 통해 신선을 만나고 이 신선과 대화를 하게 돼. 그러면서 나는 백성들에게 이 술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해서 애민사상. 그러니까 나는 선정포부가 다시 생기는 거지. 여기에서는 화자의 의지가 보여. 그렇다면 내적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잠은 내적 갈등 해소 매개체가 돼. 잠이 해소 매개체가 되고 이 매개체를 통해서 신선을 만나고 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게 돼. 이렇게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내적 갈등 해소가 되지. 마치 소설의 결말처럼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야. 꿈의 한 사람이 여기서는 신선과 화자를 구분해야 돼. 꿈의 한 사람이 날다려 이르는 말이 그러면 신선은 네모를 하고 화자는 동그라미 할게. 그대를 내 모르라. 자, 이렇게 큰 다음표 신선의 대사가 돼야 되겠지? 그대, 너 정철 화자. 그대를 내 모르라. 신선, 네. 상계, 너 원래 상계. 천상계. 여기 천쓰면 천상계지? 하늘나라의 진선, 진짜 신선이었어. 그러면 진선 화자가 되지. 황정경 한 글자 어찌 그릇 읽어주고 어찌 한 글자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신선들을 따르느냐. 도교사상. 적은 더 잠시 가지 마오. 이 술 한잔 먹어보 라고 술을 권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북두성 기울어 북두칠성 그 국자 모양을 기울여서 창해수 부어내어서 창해수 넓은 바다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건을
서너 잔 거후로니 기울이니 저 먹고 날 먹고 그 다음 화풍 습습하야 훈훈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양액을 추혀드니 양 겨드랑이를 축혀 들어 올리니 지금 약간 신선처럼 날아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술에 취해서.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구만리나 되는 멀고 높은 하늘도 내가 날아갈 듯 하구나. 이 술 가져다가 이거 정철이 하는 말이야. 여기 고로 나누어서 억만창생 백성을 다 취하게 맹글다 만든 후에 이거 중요하지. 맹근 기본형이 맹글다 뜻은 만들다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다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꾸나. 이렇게 화자의 대사. 말 뒤지자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신선이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공중 옥소 소리 공중에 옥피리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지금 어젠가 그저께인가 옥피리 소리가 들린다. 지금 비몽사몽 이제 잠 깨는 부분이야. 잠 깨는 것을 각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꿈에 들어갈 때 임몽이라고 해.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늘 끝인들 어찌할리. 깊이를 모르는데 끝을 어떻게 할까? 명월이 밝은 달빛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밝은 달빛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다. 다 비친다. 그러면 명월 밝은 달은 임금을 나타내. 임금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안 비친 데 없다. 그러면 임금의 은총이 가득하다. 여기에 이제 선정, 부가 있고 또 백성들에게 알맞게 먹인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애민 사상이 나와 있지. 문제풀이 65쪽 1번 이 작품을 읽고 난 후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4번 마치 서사문학처럼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는 점이 특이했지. 신의적 갈등을 종교를 통해 해결하고 있잖아. 그런데 갈등하는 것은 유교냐 도교냐였지만 갈등을 해결한 부분은 문득 애민정신이지 백성을 생각했어. 애민정신을 통해 해결이 된 것이라서 4번이 틀린 답이야. 그 다음에 2번 기억에 내포된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기억에서 차라리 한강에 목명에 닿게 하고자 차라리 그 물줄기를 한강으로 닿게 서울 남산에 대고 싶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 닿게 하고 싶고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이것도 영군지정이야. 영군지정이 나온 부분 2번에 삼각산 나온 부분이지. 그 다음 3번 니은에 나타나는 화자의 갈등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지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유회도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돌 데 없다. 괜한 걱정, 근심, 회포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그러면 적절한 것은 5번 관찰사로서의 책임감과 아름다운 경치를 계속 즐기고 싶은 욕망 사이에 갈등,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4번 이 작품의 꿈과 보기의 꿈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똑같은 작가 정철의 다른 작품 송미인곡이야. 우선 송미인곡 잠깐 보자면 여기서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 즉 임금이야.
먼저 사미인곡을 썼는데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그 속편으로 송미인곡을 쓴 거야. 그럼 여기에는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이나 똑같은 스토리는 이거야. 화자는 여성 화자이고 임과 이별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거든. 그런데 사실 정철은 정철은 유배지에 있는 상황에서 임을 만날 수가 없지. 임금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유배지에 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 쓰고 하면은 이건 별로 문학성이 없어. 하지만 이별한 여성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라고 하면 정말 문학성도 많이 보이고 또 그 애절한 심정이 마구 드러나잖아. 그래서 지금 여성 화자, 이별, 그리움 이러한 내용이고, 지금 관동대곡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화자는 이런 그리움, 즉 그리움에서 화자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임을 만나면 되잖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못 만나게 되었거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왔더니 보기 내용이야. 적은 듯 역진하여 잠시 역진 기러기 다해서 풋잠 잠깐 드니. 비슷하지 지금. 관동별곡하고 풋잠, 꿈을 꾸잖아. 꿈이 매개체가 되는 거야. 임을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돼. 그런데 송미인곡에서는 꿈에서 임을 봐도 목이 메이고 또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또 마치 알람시계처럼 방정맞은 닭이 울어서 소리를 냈기 때문에 꿈을 깨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 꿈에 본 임에게 말을 못하게 된 상황이야. 그럼 화자는 여기서 꿈을 꿔도 갈등 그대로지. 갈등 해소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관동별곡에서는 갈등 해소가 되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답은 5번이야. 보기 잠깐 보자면 아까 풋잠 들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으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야. 말은 아직 못했어. 마음에 먹은 말씀, 이 말씀은 화자의 말이야. 제가 드릴 말씀, 마음에 먹은 말씀 슬가장, 실컷 삼자 하니 실컷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모기조차 메었으니 오전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은 어찌 깨돋던고 깨었는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그 다음 5번 디귿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월이 천삼망락의 안이 비친 데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 유교잖아. 그런데 5번을 보면 도교적 풍류를 지향하는 화자의 심리 틀렸지. 6번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지시하는 대상 다른 하나 안 봐도 지금 신선하고 화자일 거지. 다른 하나는 A는 신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화자 자신 표시한 거 잘 다시 한번 살펴보고 A는 신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화자 자신이야. 그래서 정답이 1번.